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15명으로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8월 중순에 하루 2,300명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전망인데요. 당장 이번 주에 2,000명대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전병률 교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병률입니다. 네, 정부는 당초 이달 말 1,400명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지금 2주 빨리 1,600명 수준을 지금 넘어선 상황입니다. 현재 확산세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그 감염 재생산 지수 R0 값이 1.24.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2.24라는 수치는 그 접촉을 통해서 환자의 이 더블링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는 의미를 말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지금의 그 1,600명대는 다음 주 정도가 되면 2,000명 그 이상으로까지도 환자가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떤 정점을 찍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다시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린다거나.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 고점을 향해서 증가되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조만간에 이게 어떤 정점에서 하향 곡선을 그리기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양상이라는 점 비춰봤을 때는 당분간은 급증 추세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그 감염자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 이거 참 우려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감염의 어떤 이 비율을 보게 되면은 알파 변이를 이제는 훨씬 더 넘어섰고요. 미국에서도 신규 감염자의 50% 이상이 델타 변이고, 영국, 이스라엘들도 신규 감염자의 90% 이상이 지금 델타 변이라는 점을 비춰봤을 때 국내에서도 이미 이제 이 델타 변이가 점점 더 우세종이 돼가고 있고. 앞으로 이 대부분의 이런 그 감염 양상은 델타 변이 위주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 가장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4차 대유행 특징 보면 가까운 친구나 지인, 동료 사이에서 감염 전파가 급속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양상인데 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대책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 예방접종이 지금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예. 보게 되면 60대 이상의 1차 접종 완료율이 60대는 84.5%, 70대는 86.3%, 80대는 79.1%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방접종을 맞은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그만큼 이 감염으로부터 많은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50대 이하의 경우에서 지금 감염이 많다는 이야기는 이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이 많은 거예요. 네. 특별히 이 가족들이나 친구, 지인들에서의 어떤 감염고리가 늘어난다는 보다는 접종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이 많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접종을 맞지 않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과거와 같은 개인의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백신 접종이 지금 아직은 속도가 이렇게 나지 못하는 상황인데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 효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통상적으로 이 잠복기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는 잠복기가 2주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잠복기의 2배수 정도가 지나야지 그 거리두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다 예측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N차 감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N차 감염의 효과는 적어도 잠복기의 2배수가 지나야지 이제 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는 건데 지금의 이 4단계 거리두기 그 효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4주 정도가 지나야지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4단계 2주 동안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당초 발표가 됐었는데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7월 한 달 동안은 접종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거리두기를 통해서 환자의 이 발생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7월 한 달 동안의 우리의 일상생활은 만남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밀집, 밀접, 밀폐 이 환경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에 역점을 둬야지만이 이 증가세를 하향세로 돌이킬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0일 접종 사전 예약이 조기 마감된 데 대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질병관리본부장을 교수님께서는 또 역임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접종 예약 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좀 더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좀 보완이 돼야 될까요? 사실 이제 가수요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대, 70대, 80대의 그 평균 접종률이 1차 접종 80%를 넘었습니다. 네. 이야기는 뭐냐면은 상당수가 접종을 다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확보한 그 백신 물량 대비로 해서 그만큼의 인원까지만 예약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연령대별로 예약을 받다 보니까 네. 그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물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의 2배수 정도가 이 예약 시스템에 몰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예약 시스템이 마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예약 시스템은 연령대별 예약 시스템이 아니라 확보된 백신 물량을 가지고 연령별로 예약을 받아야지만이 소위 말하는 이 가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연령을 5살 단위로 자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더 잘게 잘라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5살 단위로 자르다 보니까 물량은 100을 가지고 있는데 예. 200이 지금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비가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100을 확보했으면은 네. 적어도 80 정도가 지원할 수 있는 연령을 가지고 예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간 단위로 지금 백신을 지금 확보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간 단위 백신 확보를 가지고 정부는 예약 시스템을 가동을 해야 됩니다. 40대 이하 대상자들 접종과 관련해서는 예약 오부제를 시행을 해서 좀 예약을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약 오부제도 사실상 그 실체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다음 주에 백신이 100만 명분이 들어온다. 그러면 100만 명분에 맞는 연령을 가지고 예약을 받아야죠. 예. 오부제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뭐 결국은 이런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백신이 많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백신을 많이 확보할 수가 없죠. 근데 3분기 중에 8천만 회분 들어오기로 돼 있잖아요. 그거는 3분기라는 기간은 벌써 3개월이에요. 근데 네. 지금 당장 일주일마다 지금 예약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일주일치에 들어오는 백신 물량이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50만 명이 들어온다. 그럼 50만 명에 대해서 접종을 예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뻥튀기 해가지고 200만 명을 가지고 접종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시스템이 마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문을 받는 거예요. 그걸 예약을 받기 위해서 다 밤새고 기다리고 하니까 다들 불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제약사하고 계약사항 때문에 어떻게 백신이 들어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들어오는 백신 물량이 50만 명분이다. 네. 그러면 그 50만 명에 대한 연령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뭐 59세만 예약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 물량을 발표할 필요 없어요. 참 빨리 좀 백신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 정보를 갖고 계시거나 그렇지는 않죠? 저희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부만이 이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사와 물량에 대한 이 협약을 대화를 하는 것은 오로지 정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경증이나 무증상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하루 만에 1.7%포인트 늘어나서 76.5%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곧 부족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사실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89.8%, 서울이 80.2%, 인천이 81.4%가 이미 이 생활치료센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1,000명대, 2,000명대 환자 발생이 되면 어떻게 보면은 생활치료센터가 포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그동안에 이 만 12세 미만 어린이 그리고 또 그 보호자가 돌봄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이 재택 치료를 해왔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그 일부 연령층을 중심으로 한 그 이 재택 치료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실제 또 재택 치료를 원하는 그런 또 이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은 굳이 이 부족한 생활치료센터에 그 이 격리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이 재택 치료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그런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다가 지금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또 등장을 했어요. 네. 이게 또 훨씬 더 위험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요. 람다 변이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위험한 겁니까? 네, 지금 뭐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은 이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에 비해서 특별히 뭐 전파력이나 치명률에 의해서 큰 변화가 있거나 또는 백신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네. 이 관심을 갖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그런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도 이 람다 변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유의를 하기보다는 이 현재 이 델타가 더 이 감염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네. 이 델타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지 람다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그런 시기는 아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있는 변이를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현재 람다에 대해서는 그냥 상황을 지켜볼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람다 생겼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걱정했는데 지금 뭐 그거 상황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델타부터 네, 먼저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전병률 교수였습니다. 지금 앞서 저희가 청취자 퀴즈 공지를 좀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김성환의 시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는 것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객관식인데요. 1번 김성환의 시사에는 라디오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다. 2번 김성환의 시사회는 오전 10시 5분에 시작한다. 3번 김성환의 시사회는 김민하 평론가가 진행한다. 4번 김성환의 시사회는 국내 유일 라디오 심야 시사 프로그램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기 중에 맞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